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넘파이를 쓰든, 이제 뭐 판다스를 쓰든, 아니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통해서 다른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때도 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기능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비교적 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인덱싱, 슬라이싱 기능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은 좀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예제를 실행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 벡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때 그 0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0 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파이썬의 리스트라든지 문자열, 인덱스 다 0 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 번부터 인덱스가 시작이 되고 0, 1, 2 요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 순서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인덱스 순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덱싱 해 오거나 아니면 슬라이싱 해서 나눠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괄호하고 인덱스 번호를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순서를 넣어 주게 되면은 그 순서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앞에 뒤에 생략하게 되면은 전체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0 에서부터 2 까지 하게 되면은 0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 바로 전에서 끝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앞에서 끝난다라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레인지 해서 만들 때도 우리가 끝나는 값 하나 앞에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 있는 이런 레인지 값을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끝에 지정하는 값, 스타트와 스탑 값을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스탑이 하나 앞에서 끝난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은 이렇게 다른 곳에도 같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1 부터 끝까지 뒤에 값을 생략해 주게 되면은 끝까지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2 에서 끝까지 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2 개부터 이제 끝까지 가져오게 된다. 요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이 사이파이 렉처 에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된 편이에요. 그래서 사이파이 문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링크 영상 하단에 제가 기입해 둘게요. 그래서 이 사이파이 문서에 보게 되면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한 예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인덱스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끝까지 가져오게 되고, 시작 인덱스랑 끝나는 인덱스 다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전체를 다 가져오게 되고,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이제 스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건너뛰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개씩 건너뛰어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행과 열 둘 다 이제 요런 식으로 2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2 개씩 건너뛰어서 그다음에 그냥 2 개씩 건너뛰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스텝 값도 똑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덱싱을 할 때 이제 하나의 값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렇게 하나의 값만 지정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 형태로 지정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요런 방법을 이제 팬시 인덱싱 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일부만 잘라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셋을 나눌 때도 요런 슬라이싱 기능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분은 트레인 데이터로, 일부분은 밸리드 셋으로, 일부분은 이제 테스트 셋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나눠줄 때 데이터를 이제 나눠줄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복사해 준 내용 데이터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출력을 해 보게 되면 1, 2, 3 이라는 이제 벡터 값을 이제 가지고 왔죠. 이 벡터 값에서 데이터에 0 하게 되면은 가장 앞에 있는 1을 출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1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있는 값인 2를 출력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슬라이싱을 통해서 0 에서부터 2 까지
데이터에 0에서부터 2까지 지정하게 되면은 0, 1 를 가지고 온다. 이 하나 앞에서 끝난다라는 점을 파이썬에서 이제 레인지 지정하게 되면은 하나 앞에서 이제 끝나는 스탑 값 하나 앞에서 끝난다는 라는 점을 항상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0에서부터 2 이렇게 지정하면 0,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1하고 뒤에 값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1부터 끝까지 그래서 앞에 거나 뒤에 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하게 했죠. 그러면 1에서부터 끝나는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값까지 가져오게 된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끝까지 하게 되면은 뒤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제 슬라이싱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파이썬에 있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제 넘파이에 있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 있는 인덱싱 슬라이싱 개념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똑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인덱싱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인덱스 순서대로 가져오는 인덱싱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싱을 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가 똑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크다 작다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따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는 5보다 이제 큰 값만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A는 5보다 큰 값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true, false 값으로 출력이 돼요. 예, 5보다 작은 값이었네요. 그러면 5보다 이제 작은 값만 갖고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5보다 작은 값만 이제 true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리언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5보다 작은 값만 이렇게 인덱싱을 해 오게 된다. 그럼 반대도 가능하겠죠. 5보다 큰 값만 가져오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5보다 큰 값만 이렇게 인덱싱을 해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연산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제에 있는 것처럼 작다 혹은 크거나 같다 연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인덱싱 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짝수만 인덱싱 해오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짝수만 인덱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2로 나눴을 때의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2로 나눴을 때 만약에 0이 된다. 1이 된다. 1이나 이제 0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짝수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온 값에서 다시 A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짝수만 가져오게 된다. 예, 반대값도 해볼 수가 있겠죠. 2가 아닌 거 하게 되면은 이제 홀수 값만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짝수만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홀수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는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아닌 값만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홀수만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ND나 OR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ND나 OR 조건을 사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A는 2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값만 갖고 오겠다 해보도록 할게요. A는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AND A는 1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와. 근데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the truth value of array가 이제 ambiguous, 모호하다라고 이제 오류가 나게 돼요. 이 오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쓸 때는 괄호로 묶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묶어서 이제 조건을 묶어주게 되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true, false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만 따로 인덱싱을 해서 가져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A는 5보다 크고 A는 5하고 같은 값. 요 위에서는 AND 조건이었지만 위에서는 AND 조건이었지만 아래에서는 이제 OR 조건도 같이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A는 5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A는
5보다 크거나 5호 조건 A는 5하고 같거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유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괄호로 우선순위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true, false 값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true, false 값에다가 이렇게 A 값을 다시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불리한 인덱싱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NP의 넌제로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넌제로는 약간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있다. 1, 2, 3, 4, 5, 6, 7, 8, 90, 11, 12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특정 조건을 주어져요. 만약에 5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5보다 작은 값은 여기 1, 2, 3, 4죠. 그래서 이 1, 2, 3, 4에 대한 행인덱스, 열인덱스를 이렇게 튜플 형태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넌제로 하게 되면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행인덱스와 열인덱스를 반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A라는 배열을 다시 한번 초기화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11, 12가 있는데 여기에서 np.nonzero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서 A는 예를 들어서 5보다 작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B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재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식으로 5보다 작은 값은 1, 2, 3, 4인데 이 1, 2, 3, 4에 대한 행인덱스가 0, 0, 0, 0, 그 다음에 행인덱스 다 0번이죠. 그 다음에 열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 1, 2, 3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return the 그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이제 넌제로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이 인덱스 값을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값, 인덱스 값에 0번째, 1번째 값을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0, 뭐 01, 02, 03 이런 식으로 이 다차원 배열에서 걔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넌제로를 통해서 이제 값에 해당되는 이제 위치 값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오브 코디네이트 하고 이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 코디네이트 값을 이제 찍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서 만든 인덱스 값을 튜플 형태로 이제 찍어 볼 수가 있어요. 튜플 형태로 이제 묶어서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 00, 01, 02, 03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 위치가 저 조건, 넌제로의 저 조건에 해당이 되는 인덱스 값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B 하게 되면은 A에서 A라는 배열 위에서 만들어 준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B라고 인덱싱을 해주게 되면은 그 위치에 있는 값을 바로 찾아올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저 넌제로를 하게 되면은 그 엘리먼트에 대한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된다. Shift 탭 키 눌러보게 되면은 넌제로에 해당되는 이 값에 따라서 이 인덱스 값들을 이제 반환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튜플 형태로 배열해지지 튜플 형태로 이제 반환이 되게 된다. 라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40이라는 값은 없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값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다가 A라는 값에 42가 있다.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배열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넌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넌제로 문서 추가로 또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또 실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